경제수학의 이현주입니다. 진짜로 이번에 여름 2학기 버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편도염에 걸려서 열이 38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느냐고 저번 주에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맞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경제수학 책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 제가 올려드린 PPT랑 같이 해서 수업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경제수학 부교재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를 다 활용을 100% 하진 않겠지만 그 PPT 중간중간에 들어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 안에 들은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계약하실 때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은 내용은 여러분이 계약하면 할 거고, 일단은 요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빠르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중에 2시간만 경제 수학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걸 조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4시간 통으로 경제 수학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좀 더 자세하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환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뭐 31쪽, 30쪽이고요. 그냥 PPT만 다운받아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필기 다 하면서 보고 계시죠? 인강도 없고, 뭐 시중에 교재도 없고, 여러분 제 수업에만 의존하셔야 합니다. 예,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환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개념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적 개념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이런 원리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우린 경제 수학이니까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일단 알아볼게요. 자, 화폐란 교환경제사회에서 상품의 유통과 교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통수단이자 교환수단이죠. 옛날에는 뭐 물물 교환부터 시작했겠죠. 저 옛날이었죠. 어느 시절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내가 뭐 이렇게 막 내 월급을 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화폐라는 게 생겨났어요. 이제 편의상. 자, 그래서 화폐의 가치는 화폐가 상품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구매력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물가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하나에 1,0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하나에 5,000원. 사과가 하나에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내 돈의 가치는, 원래 1,000원 주면 사과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1,000원짜리 5장 갖고 가야 사과 하나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의 가치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한다. 물가가 하락했어. 이제 뭐 농사가 또 잘 돼가지고 사과가 하나에 다시 1,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이제 돈 1,000원짜리 5장을 줘야 될 거를 이제 한 장만 주면 살 수 있죠? 내 돈의 1,000원의 가치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화폐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이제 형태, 다양한 뭐 기호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 미국은 달러, 유로는 유로화, 중국은 위안화, 원이라고 읽고요. 일본은 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율. 이제 환율부터 이제 여러분 계산할 게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 달러 환율이 뭐 1,100원이다. 그러면 1달러에 1,100원 바꿀 수 있구나. 요게 바로 환율, 교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외국 화폐와 비교한 자국 화폐, 우리나라 화폐의 값어치를 의미하고요.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부분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외환의 수요는 뭐냐? 외환이 해외로 나가는 게 수요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 그러면 외환이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려면 내가 지금 외환이 필요한 거잖아. 외환의 수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수입할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수입하려고 해. 그럼 내가 외국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라 외국 뭐 시장 경제?
그러니까 외국에서 파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외환이 있어야 내가 그거를 걔한테 줄 거 아니야. 돈을 바꿔서. 그래서 내가 수입을 해올 때도 외환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 외환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네, 수입, 자국민의 해외여행, 해외 투자, 유화, 외채 상환 시 발생하는 것이 외환의 수요고요. 반대로 외환의 공급은 외환이 국내로 들어오는 거야. 그 뭐냐면 수출할 때는 내가 물건을 수출해.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값을 지불하니까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우리한테 외환이 공급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 돈을 쓸 테니까 외환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거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차관 도입 시 또 외환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환율의 변동. 환율의 상승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외환의 수요가 증가해.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달러로 생각하면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달러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그 환율은 점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갖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뭐 1달러에 2,000원까지 막 올라가.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1,000원 한 장 주면 달러 살 수 있었는데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이젠 2장이나 줘야 1달러 살 수 있잖아.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락한 거죠. 오케이. 자, 환율이 하락할 때는 자, 외환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은 외환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 이거 많네. 별로 안 필요하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안 필요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까 막 내가 달러를 갖고 싶은데 달러가 별로 없었어. 그러면 너도 나도 살려고 해서 환율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환율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외환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죽어도 남을 만큼으로 우리가 공급이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굳이 돈을 더 많이 주고 안 사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떨어지죠.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내가 아까 만약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뭐 외환이 넘쳐나. 달러가 넘쳐나서 이제 500원에 1달러 줄게. 이렇게 됐어. 환율이 떨어졌죠? 그러면 내가 1,000원 있으면 원래 아까 1달러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1,000원 있으면 1달러 2장 받을 수 있어.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구나.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환율이 1달러에 1,100원 하던 게 1,200원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환율이 상승한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외환의 수요가 증가했구나. 왜?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면 너도 나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1달러의 환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환율이 하락했다. 1,100원에서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환율이 하락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올라갔구나. 그래서 외환의 수요는 감소했다. 그러니까 외환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던 거를 좀 깎아줄게 이제 사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겠죠. 됐나요? 자, 그럼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요것도 계산 간단합니다. 미국 USD 100달러, 그러니까 미국 돈 100달러를 은행에서 환전을 하면 중국 돈으로 얼마냐?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살 때와 팔 때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는데, 자, 이거는 미국 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 돈으로 환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꿔서 중국 돈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나라 은행에 내가 갖고 있는 100달러를 한국한테 팔아. 그런 다음에 그 판 돈을 다시 중국 돈으로 내가 사서 내가 갖는 거죠. 살 때.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 돈, 한국 돈으로 팔았다가 다시 그 돈을 중국 돈으로 사는 메커니즘이죠. 왜? 여긴 한국이니까. 자, 그러면 미국 돈을 현금 살 때 팔 때 기준이니까 미국 돈을 현찰로 일단 팔았다가 그걸 다시 현찰로 살 거야. 중국 돈으로.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00달러를 한국 돈으로
자, 팔 때. 자, 여기서 이제 비례식이나 이런 거 써주시면 좀 쉬운데요. 자, 1달러에 현찰 팔 때 보니까 1085.18원이야. 그런데 난 지금 100달러가 있어. 그럼 그때 한국 돈은 얼마인가? X.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겠죠?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러면 외항은 1 곱하기 X니까 X고, X는 이거 100 곱하면 108518원. 뭐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아, 그러면 100달러를 일단 한국 돈으로 바꾸면 팔 때는 1085.18원이야.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내가 결국 최종적으로 사서 내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한국 돈 1원이 중국 돈 1위안이 어디야? 자, 중국 돈 1위안이 지금 현찰 살 때 177.9야. 177.95는. 자, 그러면 지금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이제 살 건데 이게 지금 1위안 177원인 거죠. 그러면 내가 총 받아야 될 중국 돈은 얼마인지 몰라. Y로 둘게. 그런데 내가 지금 바꿔야 될 한국 돈은 얘죠. 108518원. 그럼 요때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177.95Y는 108518이기 때문에 난 중국 돈 얼마 받아야 돼? 108518 나누기 177.9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약 609.8 위안이 나온다고 교과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은 여러분 계산기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계산 연습을 평소에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학년 선배들 시험 보는 거 보니까 계산 실수 엄청 하고 계산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아주 뭐 개판이었어요. 여러분도 연습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자, 예제 2번. 예제 2번이 참 어렵습니다. 네, 34쪽에 예제 2번 가겠습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 교과서의 예제 2번 풀이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풀이 보지 마시고 제 요 설명 듣고 풀이 꼭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또 선생님 이거 틀렸는데요 이거 가져오지 마시고 수업을 잘 들으세요. 다음 표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럽 연합 유로 등의 환율 시세표를 나타낸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나타나 있고. 뭐야, 왜 문제 없어? 제가 문제를 안 썼네요. 문제가 뭐였냐면, 일본 여행을 위해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엔. 자, 일본 돈 10만 엔을 환전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원화를 계산하여라. 아이고. 뭐야? 필요한 원화를 계산하여라. 필요한 원화를 계산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일본 여행 갔을 때 10만 엔을 가지고 가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엔으로 바꿔가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돈 원화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걸 구해봐라. 뭐 이거네요. 근데 뭐야? 수수료를 계산하고 필요한 원화를 계산하라고? 자, 여러분, 우리 요거를 아셔야 돼. 여기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확정된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야. 그런데 그러면 은행에서 그냥 1달러에 1000원으로 바꿔주면 원가에 바꿔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사과를 하나 따서 1000원에 팔 거야. 그러면 내가 남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사과가 한 알에 500원이어야 내가 1000원에 팔면 500원이 남을 거 아니니. 그런 것처럼 은행도 내가 외환을 바꿔주면서
돈이 아니 그 수수료를 받아야 걔네도 먹고 살 거 아니니. 은행이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걔네도 수수료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바꿀 때 은행이 수수료를 받는데, 내가 만약에 환율이 1,000원이야. 그런데 수수료를 200원으로 책정을 했어. 그러면 내가 현금을 살 거야. 그러니까 1달러를 살 거야, 1,000원에. 근데 수수료가 200원이야. 그러면 1,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수수료 200원이 붙어서 1,200원에 사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1달러가 있어서 저 이거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내 1달러를 갖다가 팔 거야. 그러면 원래 가격은 1,000원이지만 은행도 뭘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1,000원에서 수수료 200원을 뺀 800원을 나한테 돌려주겠지. 그래서 내가 현금을 팔 때, 그러니까 내가 외환을 팔 때는 수수료가 떨어져 나간 만큼을 떼고 받고 돈을,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살 때는 수수료가 더 붙어서 조금 더 비싸게 사겠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수수료가 붙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미 여기 현찰 살 때 팔 때, 송금 살 때 팔 때는 수수료가 붙은 가격이야. 그러면 여기 매매 기준율 있잖아, 얘네. 요 매매 기준율이 진짜 가격. 여기 진짜 가격. 자, 그럼 가격 여기 한번 조금만 볼까? 자, 여기가 매매 기준율. 아이고, 안 보이네. 자, 미국 돈으로 보면 매매 기준율이 1104.5원인데 살 때 내가 좀 더 비싸게 사죠? 1104였는데 1123 됐잖아. 그런데 팔 때는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사죠. 1085. 왜냐면 수수료를 까지고 내가 돈 받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수수료를 한번 이 미국 돈에서 한번 볼까? 자, 미국 돈 수수료 한번 생각해보면 현찰로 생각해보면 현찰 1104.5였는데 자, 살 땐 수수료가 붙은 거죠? 여러분, 이게 팁이 뭐냐면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그게 수수료예요. 자, 살 때 수수료는 1123.82 빼기 1104.5 겠고, 팔 때 수수료는 팔 때는 더 싸죠? 그러니까 1104.5 매매 기준율에서 1085.18 빼시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살 때 1123.82 1104.5 빼면 19.28 나오네. 요것도 계산해 볼까? 1104.5 1085.18 빼면 19.3 맞나요? 1104.5 18 5 빼면 5 9 3 2 19.32 야, 여기도 3이잖아. 왜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죠? 섭섭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 때 팔 때 수수료는 같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비싼 값에서 싼 값 뺀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준은 매매 기준율의 가격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100엔 바꿀 거잖아, 100엔. 그러면 일단 우리 원화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필요한 원화 계산하는 것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 또 비례식 아까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 엔화에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0엔이래. 그러니까 내가 100엔을 가지려면 내가 지금 현찰로 사와야 되지? 자, 현찰 살 때는 100엔이 1111.48원이야. 맞나요? 그런데 내가 10만 엔이 필요해. 10만 엔. 맞죠?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엔은 내가 얼마가 필요할까?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도 되고, 사실 이게 공이 하나, 둘, 세 개 더 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둘, 세 칸 더 가면 되죠?
따라서 내가 필요한 돈은 1111480원. 이게 이제 필요한 원화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원래 우리 100엔의 매매 기준율은 100엔의 매매 기준율은 1092.37이네. 그런데 내가 현찰로 살 때 현찰 살 때의 가격은 1111.48이었죠, 아까? 그러면 이때 수수료는 요때 현찰 살 때의 수수료는 1111.48 빼기 1092.37이겠네. 이 계산하면 또 세로로 1111.48 1092.37 큰 거 작은 거 빼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19.11 맞네요. 19.11 수수료가 19.11원이야. 그런데 내가 100엔을 바꿀 게 아니라 10만엔 바꿀 때잖아. 그러면은 10만 엔의 현찰 살 때 수수료는 100엔일 때 1911이었어? 그럼 우리 아까 공 몇 개 지나갔니? 자, 100엔에서 100엔이 10만엔 되려면 공 3개 붙여야 된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공 하나, 둘, 3개 붙이면 19110원. 얘가 현찰 살 때 수수료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수료 바꾸는 계산을 방금 왜 해봤냐? 수수료만 따로 계산을 왜 해봤냐? 바로 요런 상황 때문에, 문제 5번 같은 상황 때문에 해본 거야. 자, 여기서는 100달러, 미국 돈 100달러를 은행에서 우대 고객으로 환율 우대 쿠폰을 받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환율 우대 쿠폰 뭐 많이 받아보셨나요? 여행을 가봤더라도 보통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랑 가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이제 해외여행도 가기 힘든 시국이 됐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환율 우대 쿠폰은 만약에 뭐 환율이 1,000원 1달러 1,000원인데 뭐 900원으로 그냥 확 깎아줄게 이런 환율이 아닐까. 여기서도 환율 우대 70% 쿠폰인데 그러면은 1,000원이니까 70% 깎아서 300원에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수수료를 깎아주는 게 환율 우대 쿠폰입니다. 원래 가격을 깎아줄 수는 없어. 그럼 우리 마이너스 적자야 적자. 그러니까 수수료를 좀 싸게 해줄게. 요게 환율 우대 쿠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수료만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 그쵸? 100달러를 중국 위안화로 바꿀 거래. 가지가지 하죠? 여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유럽 연화, 유로와 중국 위안화를 사고 팔 때 환율 우대 70%를 해준대. 미국 달러도 중국 위안화도 환율 우대 다 해주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미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려면 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중국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두 번의 과정에서 다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70%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미국 돈 1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야 돼. 자, 그러면 수수료를 먼저 구해볼까요, 우리? 우리 수수료는 할인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 일단 현금으로 팔 때야, 팔 때. 자, 내가 팔 거야. 그러면은 요 가격이네, 요가 미국 돈 팔 거야. 근데 그때 매매 기준율 이거야. 그러면 수수료는 1104.5 빼기 1085.18. 이거 근데 우리 아까 계산했죠? 19.3이었다. 19.32 19.32 요거였어요. 수수료가.
자, 그러면 원래 1달러가 수수료 한 개도 안 붙고 가격은 요 매매 기준율 1104.5였어. 그러면 내가 현찰을 팔 때는 내가 좀 더 손해보고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19.32만큼이 빠진 게 1085.18 원래 요 팔 때 가격인데 얘가 지금 이 수수료가 곱하기 0.3이 되는 거죠. 왜냐면 70% 할인해 줬으니까 30%만 받겠다는 거니까 곱하기 0.3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19.32 곱하기 0.3 하면은 5.796 그러면 1104.5 빼기 5.796 그럼 1104.5 5.796 아 참 1098.3 38704 맞겠죠? 자, 1098.704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두 개 다 나왔네. 아, 그러면 1달러의 가격이 지금 수수료가 할인이 돼서 저렇게 바뀌었어. 그런데 나 100달러 있죠? 그러면 100달러는 곱하기 100이니까 뒤로 두 칸 가가지고 10987.0.4원. 아, 그러면 내가 이제 환전을 하면 수수료 우대를 받아서 환전을 하면 요만큼이 된다. 그럼 두 번째. 자, 그러면 10987.0.4원을 이제 중국 돈으로 사와야죠. 그거 사야 내가 가질 거 아니야. 그럼 또 지금 중국 돈 내 살 때니까 요거. 봅시다. 자, 수수료부터 체크를 하면 177.95 큰 값에서 166.31 빼시면 돼요. 그러면 6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1 위안을 살려면 원래 가격이 177.95였어. 그럼 살 때는 수수료가 이게 아니잖아.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네. 166.31이죠 매매 기준율. 예, 정신 차립시다. 자, 166.31이었어. 그런데 내가 사올 때는 좀 더 비싸게 사올 거 아니야? 수수료가 붙어서. 그래서 11.64가 붙은 가격이었어. 그래서 더하기 11.64. 이게 1위안의 가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수수료를 70% 깎아준데 얼마만 붙는다는 거야? 곱하기 0.3만큼만 수수료가 붙는데. 그럼 또 계산 1164 곱하기 0.3 아니다. 11.64 곱하기 0.3 3.492 166.31 두 개 더하면 되겠다. 166.31 3.492 그러면 169.802 오케이 169.80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1위안의 가격이야. 자, 그럼 봅시다. 자, 비례식 세우는 거야. 자, 1위안일 때 한국 돈으로 169.802원이야. 그러면 나는 중국 돈으로 얼만큼 받을지 모르니까 X로 두지만 내가 바꿀 한국 돈은 109,870.4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그럼 요거 X는 1098.704니까 X는 결국 109870.4 나누기 169.802가 되겠죠? 야, 계산은 여러분들이 셀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해놨나? 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 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 식 세우는 거 꼭 실수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